자, 객관적 요건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72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공모잖아요. 이것은 주관적 요건이라 했고, 이 공모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지정하게 된다. A는 훔치고 B는 망을 보고 C는 대기하고 있고, 이것이 객관적 요건이다. 그렇죠? 이 객관적 요건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다시 규제 와 보시면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 외에도 객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사실, 즉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도 볼게요. 자, 공동 각자가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요건적 이외의 행위를 할지라도 이 이외의 것이 불가결한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객관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면 망 동그라미 치시고 대기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바로 역할 분담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이 판례도 펼쳐 볼게요. 자, 공모에 따른 범죄의 공동 실행은 자,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서 구성요건을 할 필요까지는 전제로 하지 않고, 그쵸? 그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빨간색으로.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대요. 그 예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 예가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망을 봐주고 있다는 것, 누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절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망 또는 대기 같은 경우도 공동의 범죄 실행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시기 됐고 방법 됐고 자, 판례 갑니다. 자, 빨간색 드시고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강도하고 있죠? 그 다음 밑에 2번 보면 강도 강간을 하고 있는데 3번도 강간하고 있죠? 근데 이놈 뭐하고 있습니까? 망을 봐주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망 동그라미. 이 망을 보고 있는 놈도 무슨 죄가 된다? 강도죄의 공범이 된다. 자, 감시하고 있는 놈 뭐가 됩니까? 강도 강간죄의 공범이 된다.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놈이 강간하고 있는데 이놈이 주먹으로 얼굴을 2번 때렸어요. 그쵸?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것이 뭐예요? 비록 나는 강간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얼굴을 때림으로 인해서 강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역할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굴 때린 놈도 강간하지 않았지만 강간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4번을 보면 자, 후자가 피해자를 묶어놓고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을 때, 그쵸? 강간 피해자를 살해했어요. 그랬을 때 누가 망보고 있는 놈 동그라미 치시고, 이 망보고 있는 놈도 강간살인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게 되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5번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금 화염병 투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놈은 뭘 하고 있어요? 빨간색 돌멩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진 놈도 화염병 마지막에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지만 돌멩이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화염병 투척 사용에 대해서 돌멩이 던진 놈도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을 리 때문에 그래요. 자, 6번 볼게요. 자, 쭉 읽어보시고 피고인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임대인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사람이 자신이 실제로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다시 지우고 실제로 야가 임대인 행세를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역할 분담했죠. 역할 분담했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놈은 자, 그 다음 1번 볼게요. 자,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임원 등의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 가장을 위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파란색으로 알고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 세모치시고 만 갖고서는 이것은 마지막에 납입가장죄에 대한 공동종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냥 알고 단순한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공동정보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동정보이 되려면요. 짜고 적극적 공모행위가 나와줘야 돼요.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중에 강론감 나옵니다. 자, 됐죠? 요 알고까지 미치고 있어야 돼요.
요 알고까지 밑줄 쫙 그시고 됐어요? 자, 다음. 자, 공모 공동정보를 가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노트 펴봅니다. 노트 73페이지 가보시면, 자, 제목이 뭐예요? 공모 공동정범이란 말이. 자, 공모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어요. 요렇게, 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공모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서, 자, A, B, C 세 사람이 절도를 공모했다. 공모했고, 역할 분담에 따라서 A, B, C 이 세 사람이 집 근처에 갔다. 그쵸? 갔는데 A는 뛰어들고 A는 여기 뛰어들어서 훔치고 있죠? 절취를 하고 있고 지금 B는 망을 보고 있고 C는 대기하고 있고 이랬잖아요. 그쵸? 이 A, B, C가 모두 현장에 가 있잖아요. 공모한 상태에서 역할을 지정해 놓고 모두 현장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공모만 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놈이 절도를 공모했어요. 공모했는데 B만 가요. B만 가서 훔치고 A는 안 가요. A는 사무실에 그냥 거기 있어요. 여기 A는 공모만 했어요. 착수에 안 나가요. 그냥 거기 있다니까요. 그 장소에. 이 A라는 놈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성립요건 뭐라 그랬어요?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 요건이 두 가지가 모두 구비되었을 때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밑에 그림을 가보면 이 주관적 요건만 있지 객관 요건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A가 공모밖에 더 했어요? 현장에 안 갔는데? 그래서 학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부정설이 다수설이죠. 아니 A는 현장에 안 갔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공동정범이냐. 어떻게 주관적인 것만 갖고 공동정범이 되느냐. 부정설이 다수설이에요. 부정설이 다수설. 이것은 이상한 공모 공정정범 이론을 만들지 말고 이것은 실정법이 있다. 실정법에. 특수교사 방조라고는 실정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학설인데 이 학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판례 뭐라 그래요? 이거 긍정한다. 긍정한다. 이것도 긍정한다. 그래서 판례를 내놓고 있는데 판례에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학자들이. 이건 학자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공동의사 주체라는 말이 판결료지에 나와요. 간접정범 유사하다는 말이 판결료지에 나와서 학자들이 끝에다가 설설설 이렇게 붙인 것뿐이에요. 자, 요 두 가지는 1900 적지 마세요. 요 두 가지 적지 마세요. 1990년 이전에 한 번씩 나왔던 거야. 한 번씩 나왔어. 오늘날 자주 쓰이는 건 아니고 그 당시 때 한 번쯤 나온 것을 학자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례는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3번입니다. 3번.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199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나왔다 하면 기능적 행위지배설로 나와요. 여긴 필기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필기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죠. 그쵸? 그래서 1번 단순 가담자였다면 즉 A, B 중에서 이 A가 단순 가담자에 그쳤다면 이 사람은 공모 공동정범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단순 가담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사람이 주모자 역할을 했다면 그쵸? 주모자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두목에 해당하는 급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그때는 공동정범을 인정하자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취지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 한번 가볼게요. 자, 공모, 공동정범. 자, 2인 이상의 자가 범죄 행위를 공모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현장에 나아갔을 때 이때 현장에 나아가지 아니한 그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바로 뭐다?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고 이것은 밑에 견해들이 나와 있죠? 우리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건 판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연역을 보시게 되면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학설로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능범에서 적용되다가 오늘날 실력범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일본에서 물 건너온 거예요. 일본 야쿠자 놈들 있죠. 그를 때려잡으려고 일본 대부분 판례에서 인정되었던 것이 물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언제? 19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죠? 문제점 있다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판례를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3번이 오늘날 기능적 행집에서 오늘날 주류를 이루는 판례들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시험 토탈에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누가? 여기 A가. 그쵸? A, B가 공모를 했는데 A가 현장에 안 가잖아요. 그쵸? 이때 A가 다시 보시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따라서 수인 간에 뭐가 나와요? 빨간색으로 공동의사 주체가 형성이 되어서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의사 주체로서의 정범 책임을 진다. 즉 A에게도 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동의사 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밑에 판례.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직접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도 누가? A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뭐하고 비슷하지? 제목 나와 있잖아요. 간접 정범을 유사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 책임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접 정범이 내 대신 제가 직접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지르거나 제가 불지르거나 똑같잖아요.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차이를 두어야만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이나 제가 죽이나 똑같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이를 두어야만 한다 하면 틀립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우리 판례가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 두 가지 판례가 아주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중요하죠? 별표 쳐볼게요. 자, 세 번째 공모 공동정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단순한 공모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밑에 범죄에 따른 본질적 행위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동그라미. 그게 누군데? 그게 두목급에 해당한다고 하면 두목급에 해당한다고 하면 설령 현장에 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 두목급에게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놈에게도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밑에 OX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현장에 간 친구들을 제가 검은색 밑줄 가볼게요. 1번 보면 두 번째는 일부가 현장에 갔죠. 일부가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상해해서 사망했잖아요. 현장에 간 친구고요. 근데 누가 안 갔어요? 빨간색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놈. 요 피고인이 대기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쵸? 두목급이에요. 두목급. 그랬을 때 이 두목급도 뭐가 된다? 똑같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모 공동정범인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상해치사한 놈이나 사무실에서 대기한 놈이나 차이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뭐가 된다? 상해치사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밑에 2번 여러 사람이 폭처법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에 2인 이상이 갔죠. 2인 이상 부하들이 갔어요. 부하들이 가서 그 특가 폭처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안 간 놈이 있지. 범죄 현장에 가지 않았다. 동그라미. 아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군데? 그 두목이지 누구예요? 그랬을 때 이 현장에 가지 않은 그 놈도 뭐가 된다? 폭처법상의 공모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범죄 일을 한 놈이나 가지 않은 놈이나 죄목은 똑같아요. 3번 갈게요. 3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강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 강론에서도 나와요. 자동차 명의신탁 관계에서 제3자 밑줄 그시고 명예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갈 것을 허락받고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갔다. 몰래 가져간 게 누군데요? 이 제3자지. 제3자가 몰래 가져갔다고요. 제3자는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죠. 그쵸? 이때 빨간색 명예수탁자 동그라미. 이 명예수탁자는 훔치지 않았어요. 야한테 시키기만 했지. 둘이 공모만 했지. 그치? 그랬을 때 집에 있었던 이 명예수탁자도 똑같이 뭐가 된다? 절도죄가 된다.
훔친 놈도 절도죄, 집에 있는 명예수탁자도 절도죄. 절도죄에 있어서는 둘 다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집에가 있는 놈은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죠? 이게 딸이에요, 딸. 이거 강론책 가면 나와요. 이건 엄마고요. 모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니다. 조합원들 나왔네요. 다음 상급단체 간부 지시에 따라서 자,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다. 누가? 조합원들이 직접 가서 했어요. 했는데 여기 지시란 말이 공모했단 말이죠. 공모했다. 그쵸? 안 간 놈은 누굴까요? 밑에 상급단체 간부는 안 갔지. 조합원들은 가서 이것을 했고 상급단체 간부는 안 갔잖아요. 근데 안 간 놈도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이런 죄를 똑같이 지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5번, 6번 묶어볼까요? 여기서 타인 밑줄 그으시고 밑에 타인 밑줄 그으시고 타인이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타인이 밑에 나와 있는 범행을 직접 타인이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생략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조 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관여한 바가 없다. 동그라미. 그 밑에도 허위 작성 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동그라미. 그걸 관여는 안 했어요. 누가요? 피고인이요. 그렇지만 그 밑에 타인들이 했잖아요. 그쵸? 타인들이 그 관련된 범행을 하게 했을 때 그 자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도 똑같이 뭐가 된다? 해당되는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다음.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건 공동정범 판례이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판례들을 많이 봐둬야 되는 거예요. 6번은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7번 가볼게요. 자, 현장에 간 친구 검은색 그 타인 할 때 타인 밑을 보시고 그 다음 8번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실행에 나갔다 했는데 실행에 나간 자가 여기는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 가지 아니한 놈 있죠. 허위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했다. 이거 동그라미. 그 다음 후보자와 유세위원장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친 사람들 현장에 안 갔습니다. 그랬을 때 밑줄 그은 사람과 동그라미 친 사람 똑같이 뭐가 된다? 그 범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이. 됐죠? 7번 볼까요? 허위 선화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주었다. 타인에게 주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타인이 바로 이를 행사했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행사한 이 타인 같은 경우에는 허위 유가증권 행사죄가 되죠. 행사죄가 되고 이 허위였기 때문에 사기치고 다닌 애가 이 타인이 사기치고 다닌 거예요. 결국 이 타인은 행사죄 플러스 사기죄가 되겠죠. 그때 현장에 가지 아니한 이 허위 선화증권을 발행한 이놈도 똑같이 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이. 그리고 밑에 8번 상대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했을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죠. 그쵸? 그자 직접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다닌 그자와 직접 이걸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조종했던 후보자와 유세위원장도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9번 가볼게요. 남청년 의장 밑줄 그으시고 즉 변사체 검시 방해 행위를 한 자는 남청년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죄칙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뒤에서 조종했던 놈이 누굽니까? 한청년 의장 동그라미. 이 친구도 똑같이 이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거예요. 10번 가볼게요. 자, 현금 대신 신상품을 발행해주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경품형 상품권을 제공한 발행업자, 그쵸? 발행업자, 이때 발행업자 동그라미. 에게는 경품 제공 방법에 따른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범죄 행위를 했던 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배후 조종자고요. 자, 그 밑에 11번 타인 나와 있네요. 타인의 시세 조정을 통한 주가 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밑에 투자자 등을 유치 관리한 사람에게 있어서 빨간색으로 이 동그라미. 이 친구도 이 타인과 똑같이 뭐가 된다? 해당되는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12번 가보시면 현장에 간 친구들이 현장 소장들이죠.
현장 소장들이 뇌물 공여를 했잖아요. 그쵸? 뇌물 공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고받고 확인 결제한 놈이 누구죠? 요 지배자죠. 지배자. 회사 관련의 지배자. 이 지배자는 뇌물 공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를 보고받고 확인 결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지배자 역시 마찬가지로 소장들과 똑같이 뇌물 공여죄의 공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13번의 일부 밑줄 그시고 14번의 일부 조합원들 밑줄 그시고 뭐랬나요? 이 친구들이요?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지금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혔잖아요. 14번도 지금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잖아요. 검은색 밑줄 근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요 본부장 동그라미, 조합간부 동그라미 요 사람들이 직접 상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비슷한 판례죠? 두 가지 묶을게요. 자, 15번입니다. 요 다른 공범자 나와 있죠? 그쵸? 요 밑에 1인 나와 있죠? 그랬을 때 15번에서 미신고 5개 집회 및 시위 주체에 관련된 요 공모한 자 동그라미. 공모한 자도 똑같은 이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주체 행위에 대해서 이 다른 공범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명이 카페에서 정문 앞에서 한 명이 지금 피켓을 들고 있죠? 그쵸? 피켓을 들고 있는데 한 명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5개 집회 시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2명에서 4명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이 그냥 서 있었기만 했잖아요. 서 있었지 피켓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 한 사람이 미신고 5개 시위를 하였다면 옆에서 피켓을 들지 않고 옆에 서 있던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범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16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에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였고 간호사가 뭘 했는데요? 그 위에 가볼까요? 쭉 위에 가보시면 역시 간호사 밑을 보시고 간호사가 그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에 관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도 의사가 지시 관여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간호사가 지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간호사가 그랬을 때 이때 빨간색으로 의사 동그라미 그 의사에게도 그 무면허 행위죄의 공동정범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17번 국정원장이죠. 국정원장 원장 동그라미 3차장 동그라미 심리전단장 동그라미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심리전단 산하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 밑줄 보시고 밑에 무슨 댓글 나와 있죠? 국정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다.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 직원들이 정범이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행위를 한 사람들이죠. 그때 뒤에 있었던 주모자 역할을 했었던 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범죄에 뭐가 된다? 공동정범이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18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자, 피고인이 집시법에 따른 신고 없이 세월호 1주년 범국민운동 추모제에 참석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누가? 피고인이. 라고 했을 때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서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다른 집회 참가자들 동그라미 또 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판례가 되죠. 됐죠? 다음 이제 안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단순 가담자는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출제 2번 되었어요.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함께 술집에서 같이 자다가 깨어 옆에서 잠든 젖대부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반항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한 뒤 쭉 나와있지? 마지막에 적극 만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요거 세묻혀보세요. 그랬을 때는 강간치상 행위에 대해서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3번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인 채 가로열고 닫고 단순한 직원에 그쳤다면 단순한 보조 역할밖에 안 했다면 설령 그래서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방조범은 가능할지 몰라도 뭐는 안 된다?
공동정범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판례의 사실관계 자세한 것이 밑에 2번 나와 있죠. 피고인이 갑을의 부탁으로 크레인 게임기들을 설치할 장소와 이용할 전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데 그쳤다면 대가 밑줄 그시고 그게 바로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 사람 이 설치자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모 공동정범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죠. 이때 피고인 요거 세무 쳐보시고 그러니까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갑을만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판례입니다. 자, 폭처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쭉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줄 보면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자,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자,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자, 않는다 세모 칠게요. 자, 그 말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범행 장소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2번인데요. 자, 이 사건 범행 전날 병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을은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까지 찍을 테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공모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갑을병 모두 다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서 갑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즉 갑은 직접 정범이죠. 그런데 을은 여기서 을은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만 했을 뿐입니다. 촬영 세모 칠게요. 병은 옆에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다 세모 칠게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1번에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모는 있었다 하더라도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2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죠. 즉 공모는 했지만 공동하여 폭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을은 촬영했고 병은 지켜만 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밑에 쭉 보면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자, 여기서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동영상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변론을 할지라도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했을 때 성립하는 폭처법 위반죄의 공동폭행죄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